자, 이제 명나라 말에 가면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황제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군주 중에 한 명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명나라 신종 만력제. 우리나라 만력제 신종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역사하고도 엄청난 관련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우리나라 도와주고 지네 나라 망하게 한 황제. 이게 특이한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라. 그리고 임금인데 파업을 하는 황제. 중국 사람들에게 뽑으라면 500명이 넘는 황제 중에서 제일 또라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제일 어떻게 보면 폭군, 수양제입니다. 양제. 햇빛에 말라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양제. 그리고 가장 띨띨한 전응아, 이걸 암군이라 그러거든요. 암군, 암흑 신종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선비들이 최고로 꼽았던 성군 신종입니다. 중국 역사상 암군 랭킹 1위 만력제.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조선 후기에 최고로 모셨던 정신적 지주 만력제. 야,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지? 실제로 저 양반을 모시기 위해서 저 누구야? 우암 송시열이 유운을 남겨서 지은 게 저 화양서원이에요. 충북 괴산의 화양서원. 그리고 거기에 만동묘라고 만력제의 가묘를 써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제사를 우리가 받들어. 그리고 저 만동묘 묘가 이 무덤이 아니고 사당묘자예요. 사당묘. 그래서 저 관리를 하고 있는 저 화양서원 저 만동묘지기가 최고의 권력자예요. 조선 후기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지. 그게 이제 흥선대원 이하응이 뜨기 전에 거기 이제 왕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하응은 상가직해 이런 건 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고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가직해처럼 이렇게 미친 척하고 뭐 이러다가 샥 해가지고 탁 올라갔다더라. 그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그건 구라입니다. 구라고 집안 좋고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따다닥 해가지고 그 이제 잠깐 공백 빈틈에서 딱 해서 자기 아들 꽂아놓고 자기가 후루룩 짭짭해서 먹었지. 조선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만동묘에 갔다가 만동묘지기한테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빡쳐서 내가 세력가가 되면, 실세가 되면 서원철폐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만동묘지기가 위세가. 그러니까 왕실 종친보다 만동묘지기가 센 거예요. 중국인이 꼽는 최고의 암군. 그러니까 이게 바보 황제.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 양반이. 기가 막혀. 명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비극적이게도 이 사람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떨어지는데 일찍 죽었으면 괜찮아. 그게 명나라 복이었는데 또 오래 살아요. 재위 기간 봐봐. 48년.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재위했을 때 이제 1620년까지 만력제가 하고 그 뒤로 한 46년 뒤에 이제 망하거든요. 명나라가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 10년간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만력중흥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막 올라올 때 그때 누가 실세였냐면 장거정이라고 중국 역사 전체에서 꼽으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상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재상이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즉위를 하니까 이런 신하들의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운 좋게도 저 장거정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저 장거정이 진짜 현명한 재상이야. 현명한 재상. 그리고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저 장거정이 정치판을 주도하면서 명나라가 쫙 올라오기 시작해요. 만력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때 은본위제 체계가 이제 갖춰지기 시작해요. 은을 중심으로 이제 화폐가 이렇게 단일화돼. 여러 조세들이 단일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편 전쟁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은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계속 청나라로 유출되면서 아편 팔아가지고 돌리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때 이제 장거전이 그런 걸 시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이중인격자예요. 장거정이. 그래서 저 만력제를 교육도 시켰는데 굉장히 바르게 교육을 시켰어.
그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잘 됐는데 만력제는 그게 당신이 어떻게 보면 저 장거정이 롤모델이었어. 멘토고. 죽고 나서 찾아보니까 비리의 온상이었어.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만력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정치는 정치인 거고 사실은 자기가 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이익을 봐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예. 관중도 중국 전체에서 꼽으면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재상인데 관중도 정치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되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소득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뭐 재밌게 살든 뭐 쉽게 말해 명품으로 칠갑을 하든 부정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거를 통해서 명품으로 칠갑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기업에서 나 때문에 실적이 막 올라가 가지고 나한테 인센티브로 1년에 100억, 1000억씩 줘. 나는 몇 조 이상을 벌어주는 거야, 그 기업에. 그러니까 그걸 받아도 나는 아무 부끄러울 게 없어. 그리고 그 1000억 가지고 나는 미친 짓을 다 해. 난 이런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중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장거정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간 성리학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정순처럼 청백녀야지. 네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너는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력제는. 그래서 장거정 죽고 나서 이렇게 이제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씹으니까 조사를 했더니 재산이 많이 나왔대요. 엄청나게 나왔대요. 한 10년 정도 중국을 주도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환멸 같은 걸 느끼면서 장거정 부관참시 당해요. 일쪽 다 멸문당하고 그렇게 하고 재산 다 환수하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너무 재밌어요. 82년에 장거정이 죽고 나서 10년 동안 태업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태업입니다. 파업이에요, 파업. 자금성 안에서 도장을 안 찍어. 그러니까 정치를 열지를 않아. 그냥 자기가 그냥 후궁들하고 노는 거예요. 아니, 난 어디까지 놀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궁이 10만이라고 하는데 10만이 자금성이 안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쳐서 10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술 먹고 놀고 아편하고 뭐 이러다가 사람 승질 나면 사람 좀 때려 죽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세리 10년. 그리고 도장은 안 찍어. 그리고 기적적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이 온 거예요. 정치판에서.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도장을 찍어. 차라리 저 파업으로 끝날 때까지 했으면 명나라 그나마 낫어요. 끝날 때까지 했으면. 그런데 갑자기 그때 나타나서 도장을 찍기 시작해. 그게 파병이에요. 파병. 25만 파병했어요. 25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진짜. 그것 때문에 명나라가 골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저 사람 때문에 골로 가고 있다가 25만을 파병하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사건인데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파병도 그렇고 두 번째 파병 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파병이에요. 물론 이제 정명가도라 그래가지고 임진왜란한테 보면 이제 뭐 명나라로 쳐들어갈 테니까 조선은 길을 비켜라 뭐 이렇게 해서 파병했다는 그걸로는 파병 대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자기네 나라 전방에서 막아야지 왜 다른 나라까지 들어와서 군대를 파병하면서 그 전쟁을 하겠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국사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네 나라에서 전쟁하는 것보다는 이 나라에서 하는 게 좀 쉬우니까 파병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정확한 판단 아닙니다. 내가 황제면 절대 파병 안 합니다. 그냥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거기에 대비하지.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태풍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 끝났거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끝나요. 그렇잖아. 그래서 일본 열도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참 고마운 나라야. 이렇게. 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황사가 날아갈 때는 우리가 막아주고 태풍이 올라올 때는 일본이 막아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순망치 않은 국가인데 서로 죽자고 싸우지. 태풍에 있어서는 진짜 고맙다니까. 방파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정상적인 황제의 판단이지. 뭐 그 나라에 가서 막을게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요즘 판단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예전에는 그런 판단까지는 안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파병을 하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 훨씬 더 많이 들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명나라 신종 만력제는 파병하는데 개인 돈도 썼어.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 은자를 줬대. 은을 그냥 자기 돈으로. 제가 이제 황제들 중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황제가 뭐냐면 비자금 만드는 황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황제는 다 자기 거야. 근데 비자금을 만드는 황제들이 있어요. 그게 중국 역대 황제들 중에서 또라이급들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다 내 거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만력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비를 줬대. 그래서 은을 줬더니 군대에 은을 줬더니 조선에 왔더니 은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더래. 물건 자체가 없대. 그래서 은을 씹어 먹어야 될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야, 반지나 만들어, 반지나. 이거 파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한 건 이때 장거정이 할 때 요만큼 10년, 그리고 요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유재란 때 요때 일한 거 그 뒤로 또 파업이에요. 일 안 해. 이 사람은 일을 안 해. 그리고 자금성에서 안 나가요. 안 나가. 자금성 안에 다 갖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뺑뺑뺑 하는 거야. 단 정사보로만 안 나와. 정치 도장을 안 치고. 야, 진짜 개판될 것 같지, 나라가.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기업도 마찬가지지. 최고 권력자가 도장을 안 찍어줘. 그럼 다 밀려 있는 거예요.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들끼리 해먹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에 이게 임진왜란 7년 전쟁이잖아요. 92년에 해가지고 98년에 끝나는데 전쟁이 났는데 그때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해요. 조선 입장에서는. 파병을 해달라 했더니 당연히 명나라에서는 노를 하죠. 왜?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사람이 나오죠. 저 석성이라고 하는 사람. 홍순원과 석성 들어봤습니까?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얘기야. 저 홍순원이라는 사람이 역관이에요. 역관. 역관이 지금으로 말하면 통역,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 말 번역해 주는 사람. 통역사. 역관하고 그 다음에 이 역관들이 조선 중후기 때 가장 부자들이 역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통역만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월급을 안 받아. 그러니까는 이제 뭐 우왕청심만 하고 인삼 같은 거를 갖고 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그걸 이제 밀무역을 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 홍순원이 기생집에 갔는데 너무 비싼 기생이 있더래. 값이 매겨져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10억, 하룻밤 10억 뭐 이렇게 써 있대. 근데 저 홍순원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질렀다는 거예요. 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야, 10억. 얼굴도 안 보고. 그랬더니 젊은 애가 나왔대. 젊은 애가 나왔는데 네가 왜 10억이냐?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우리 집안이 좋았는데 지금 집안이 거덜이 나가서 아버지 장례 지내고 빚 갚으려고 내가 나왔는데 나는 이런 걸 늦추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렀다. 그러면 아무도 응찰을 안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네가 응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 근데 홍순원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10억 주고 빚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펑펑 울더래. 그러면서 은부라고 은혜로운 아버지로,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같이 삼겠다. 내가 양아버지 같이 모시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라라고 나왔대. 이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확실히 돈이 있어야 멋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20억을 그냥 지르고 이거 탁 털면서 나오는 거야.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딱 이렇게 뭐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딱 사람들 막 이렇게 팍 두드려 맞고 있으면 딱 싹 하고
딱 이렇게 딱 가려고 그러면 누가 이제 바지끄레기 잡으면서 은인 이름이라도 뭐 이렇게 이름 알 필요 없어 딱 이렇게. 근데 현실은 막상 그런데 끼게 되면 뒤지게 두드려 맞고 중고딩한테 두드려 맞고 에이씨 내가 개인 나섰어 이러면서 가는 게 현실이고. 그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딱 나오잖아. 한 방에 한 20명 홍순호는 돈으로 한 거지. 그걸 돈으로. 돈으로. 야, 너무 멋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걸 보면서 야, 돈 벌어야 멋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찌질이 해가지고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 이러면서 따지고 들어갔을 건데. 근데 저 여자가 잘 돼요. 저 여자가 인물이 좋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나갔던 거지. 그래서 저 석성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총애를 받는. 근데 저 석성이 병부상서까지 올라가거든. 병부상서 우리 식으로 하면 병조참판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 지금으로 하면 국방장관. 그때 홍순원이 가서 그 얘기를 저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파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5만 파병이 돼요. 5만 군대가 파병이 돼요.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죠. 그리고 나서 저 석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저것 때문에 나라가 기울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자를 잘 만나서 저 파병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파병이 된 거고, 석성은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하지.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계속 백예미 송사로다가 저거 도와줘야 돼요. 나한테 어떻게 해준 사람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을 만났어요. 뭐 이랬겠지.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니까 본처가 그랬으면 웃기고 있네 이랬겠지만 이쁜 마누라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대전에서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할게 이래갖고 5만 딱 해갖고 투입했잖아. 투입했지. 5만까지 좋았지. 근데 두 번째가 또 문제예요. 두 번째 20만 파병했을 때. 이 얘기 진짜 재밌는데 내가 저거는 다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하늘이 조선을 도왔어. 명나라 만력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조선을 도와주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야, 나 세상에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저 병부시랑 석성이 얘기할 때는 5만이고 자기가 꿈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20만을 때려 봤거든요. 결국 뭐 명나라는 그걸로 망하게 되는데, 진짜 세상에 이런 운명이 다 있는가? 이런 진기한 전설의 고향도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야, 이 정도의 드라마틱한 사건이,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그 꿈에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때 이제 홍위병 때 그거를 이제 털어버리는데, 털어서 이제 뭐 뼈도 다 흩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장이 나요. 끝장이 나. 근데 몰라요. 저는 뭐 2년 동안에 국보를 넣어서 그 정도밖에 못 만드나 싶은 생각도 들고. 대단하긴 대단해.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대단한데 그렇게까지 몰라. 우리가 요즘은 너무 좋은 걸 많이 봐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만력제 신종인데, E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